사랑이라 믿었던 황혼유가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은퇴 후 계획은 단순했다. 텃밭 가꾸고 산책하고 가끔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지내는 것.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얼굴 보러 가고 용돈도 조금씩 주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딸이 직장에 복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린이집 대기는 길고 시어머니는 멀리 살고 베이비시터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결국 내게 손을 벌렸다.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지? 처음엔 기뻤다.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돌봄에 대한 수고비도 챙겨주겠다고 했다.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여겼다.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만 봐주면 되겠거니 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 거라 생각했다. 그림책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맛있는 간식도 해주고. 상상 속 황혼유가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돌봄은 놀이가 아니라 노동이었다.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 딸네 집으로 향해야 했다. 겨울 새벽 찬바람이 뺨을 때릴 때면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노후인가 싶었다. 돈은 들어왔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생활비는 분명 도움이 됐다.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손주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인 돌봄이 시작됐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다. 작고 귀여운 아이가 내 품에서 잠들 때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문제는 아이가 자라면서부터였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잠재우기.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반복되니 체력이 달렸다. 특히 아이가 보채거나 아플 때는 정말 힘들었다.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속이 메스꺼렸다.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는 울음 앞에서 나는 무력했다. 젊은 엄마도 힘들어하는 일을 60이 넘은 내가 감당하기엔 벅찼다. 그래도 처음 몇 달은 버텼다. 딸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고, 손주가 내 얼굴을 알아보고 웃을 때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생활비도 처음엔 여유로웠다. 기존 연금에 더해지는 돌봄비는 분명한 플러스였다. 외식도 가끔 하고, 옷도 새로 사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부담 없이 계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손주를 돌보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았다.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장난감. 딸이 준비해둔 것들만으로는 부족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가 문제였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토하면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 택시비, 약값, 검사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 딸에게 말하기도 애매했다. 내가 돌보다가 생긴 일인데 비용까지 요구하기가 미안했다.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더 활발해졌다. 이것저것 만지고 입에 넣고 던지고 집안이 온통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했다. 모서리 보호대, 안전문, 콘센트 커버. 하나하나 사다 보니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무엇보다 내 몸이 점점 힘들어졌다. 아이를 안고 달래다 보면 어깨와 허리가 결렸다. 밤잠을 설칠 일도 많아졌다. 아이가 밤에 보채면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다음 날 새벽부터 돌봐야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니 체력이 바닥났다. 병원비도 늘었다. 물리치료도 받고 파스도 사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니 생활비 여유분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참았다. 딸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손주도 사랑스러웠으니까. 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은 계속됐다. 저축으로 메우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결정적 사건은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열이 계속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해서 응급실까지 갔다. 밤새 간병하느라 잠도 못 자고 병원비까지 내가 부담했다. 딸은 직장일로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안 됐다. 그 주 내내 아이는 아팠고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체력이 바닥나니 면역력도 떨어졌는지 나까지 몸살에 걸렸다. 하지만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 아픈 몸을 이끌고 돌봄을 계속해야 했다. 의료비와 약값, 보온용품, 가습기까지 사다 보니 그 달 지출이 크게 늘었다. 생활비로 받는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내 용돈과 저축까지 털어야 했다.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돈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 미안했고 딸도 직장일로 스트레스가 많아 보였다. 결국 혼자 감당했다.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가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어. 또 지출하고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앞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계속하면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날 것 같았다. 그렇다고 딸에게 그만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손주는 사랑스럽고 딸의 사정도 이해했으니까.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저축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다. 이런 속도로 나가면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것 같았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땐 몰랐다. 돌봄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할 줄도,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칠 줄도. 상황이 어려워지자 딸의 요구도 늘어났다. 처음엔 주중 낮 시간만 맡기로 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졌다. 아침은 더 일찍, 저녁은 더 늦게. 주말에도 급한 일이 있다며 부탁하기 시작했다. 엄마, 조금만 더 봐줄 수 있지? 매번 그 말로 시작됐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거나, 야근을 해야 한다거나, 출장을 가야 한다거나. 딸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내 한계도 있었다. 특히 주말 돌봄이 힘들었다. 평일에 지친 몸으로 주말까지 아이를 돌보니 쉴 틈이 없었다.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해야 했다. 아이도 점점 까다로워졌다. 돌이 지나면서 의사 표현이 늘어났는데 때도 많이 쓰고 고집도 셌다. 원하는 걸 안 주면 바닥에 드러누워 울어댔다.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육아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도 생겼다. 딸은 최신 육아법을 고집했다. 스마트폰은 절대 안 되고 간식도 유기농만, 장난감도 교육적인 것만. 내가 보기엔 지나치게 엄격했다. 요즘엔 그렇게 안 키워요, 엄마. 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 내가 딸을 키울 때와는 다른 방식이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았다. 경험 많은 할머니 취급이 아니라 구식사고의 노인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남편도 불만을 표했다. 집에 와도 아이 얘기뿐이고 주말에도 손주 돌보러 나가니 부부 시간이 없다는 거였다. 은퇴 후 함께 보내려던 시간들이 모두 돌봄으로 채워졌다. 당신 건강도 챙겨야지. 남편의 걱정 어린 말이 마음에 걸렸다.
실제로 몸이 많이 상했다.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뻐근했다. 밤에도 깊게 잠들지 못해 만성 피로에 시달렸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만날 약속을 자주 취소하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다. 만나더라도 손주 돌봄 이야기뿐이라 재미없어 했다. 나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엔 온통 아이 생각뿐이었다. 딸과의 갈등은 작은 일에서 시작됐다. 아이가 다쳐서 밴드를 붙여줬는데 딸이 화를 냈다. 알레르기 있는 밴드라며 왜 확인 안 하고 붙였냐는 거였다. 나는 그런 걸 몰랐다. 엄마가 너무 무신경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무신경하다니.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돌봤는데 실수 하나로 무신경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 간식을 너무 많이 줬다. 잠을 너무 늦게 재웠다. TV를 너무 많이 보여줬다. 뭘 해도 지적받는 기분이었다. 딸이 직접 키우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반박했다. 그렇게 꼼꼼하게 신경 쓰려면 직접 키우라고. 내가 공짜로 돌봐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날 딸과 큰 말다툼을 했다. 그럼 엄마가 돈 때문에 돌봐주는 거예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다. 돈 때문이 아니라 손주가 사랑스러워서 돌봐주는 건데 그렇게 말하니 서러웠다. 하지만 생활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 일 이후로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딸은 필요한 말만 하고 나도 조심스러워졌다. 손주와 놀 때도 딸 눈치를 보게 됐다. 뭔가 잘못할까봐 항상 긴장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만두라고 했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손주에 대한 애정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했으니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어려웠다. 아이를 안고 다니느라 어깨와 팔목도 아팠다. 물리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나이를 생각해서 몸을 아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대신 돌볼 사람도 없고 딸의 사정도 이해했으니까. 무리는 피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는 돌봄을 계속할 수 없었다. 매일이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복지 서비스도 알아봤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신청해봤는데 대기가 길었다.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당장 필요한데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순 없었다. 민간 서비스도 알아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내가 받는 생활비보다 훨씬 비쌌다. 그럴 바에야 내가 직접 돌보는 게 나았다. 하지만 내 몸이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친구 하나가 조언했다.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딸도 엄마가 되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는 말이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다.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 친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국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나였다.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주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아이를 안고 있다가 휘청거렸다.
다행히 소파에 앉을 수 있었지만 식은땀이 났다. 아이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계속 놀자고 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나기 어려웠다. 혈압이 떨어진 것 같았다. 물을 마시고 잠시 쉬니 조금 나아졌다. 그날 오후에도 비슷한 증상이 또 나타났다. 아이 점심을 먹이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졌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딸이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말하려다가 그만뒀다. 또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다음 날도 돌봄을 계속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걸 따라가기 힘들었고,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참고 버텼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큰일이 벌어졌다. 아이 밥을 먹이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기억이 끊어졌다. 나중에 깨어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이가 울고 있었다. 다행히 의식을 금방 되찾았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겨우 딸에게 연락했다. 딸이 급히 달려왔다. 아이를 확인하고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 내 건강도 문제고 아이 안전도 걱정됐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딸의 사과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관계의 균열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해봤다. 현재 상태로는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웠다. 내 건강이 우선이었고 아이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다. 뭔가 대안을 찾아야 했다. 선택지를 나열해봤다. 첫 번째는 계속 돌봄을 하되 시간을 줄이는 것. 주중 몇 시간만, 주말은 빼고. 두 번째는 아예 그만두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 세 번째는 전문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돕는 것. 각각 장단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생활비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는 딸의 부담이 커지고 손주와 멀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세 번째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세 번째를 선택했다. 전문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고 나는 보조적 역할만 하기로. 비용은 부담스럽지만 건강을 잃으면 더 큰 손실이라고 판단했다. 딸도 동의했다. 어린이집 대기 순서가 빨라져서 몇 달 후에는 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임시방편으로 버티자고. 나도 체력 관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돕기로 했다. 결정의 근거는 두 가지였다. 건강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돈보다는 가족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감내해야 할 대가도 있었다. 생활비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추가 지출도 감안해야 했다. 노후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상황이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다. 돌봄 시간이 줄어들면서 내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니 컨디션이 좋아졌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어깨 결림도 나아졌다. 남편과의 시간도 늘어났다. 주말에 함께 산책하고 평일 저녁에도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 은퇴 후 계획했던 부부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줄어들고 만날 때도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손주 얘기만 하던 예전과는 달라졌다.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됐다.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니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육아 방식에 대한 지적도 줄어들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돌봄 루틴도 바뀌었다. 주 3회 하루 4시간으로 줄였다. 충분히 쉬고 준비해서 갈 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아이와의 시간도 더 즐거워졌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부담이 있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났으니까. 하지만 건강을 잃을 뻔한 경험을 생각하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었다. 처음부터 한계를 정하고 시작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무작정 좋은 마음만으로 시작했던 게 아쉬웠다. 하지만 안도감도 컸다. 더 큰 사고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딸도 현실을 이해하게 됐고, 나도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됐다. 몇 달 후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그 이후로는 가끔씩만 봐주면 됐다. 응급 상황이나 딸이 정말 힘들 때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니 황혼육아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다. 단순히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체력, 경제력, 가족 관계 모든 게 연결돼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딸도 완벽하지 않다. 서로 도우면서도 각자의 경계를 지키는 게 필요했다. 지금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손주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할머니 역할을 하니 오히려 더 즐겁다. 아이도 할머니를 만나는 걸 기대하고 반가워한다. 생활비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작은 부업도 하고 지출도 줄이고 무엇보다 건강을 잃지 않아서 의료비가 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생활비 흐름을 미리 기록하고 계획하기.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건강 루틴을 반드시 확보하기. 아무리 바빠도 내 몸 관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정기 검진,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이 필수다. 제도와 서비스를 미리 조사하기. 위급할 때 찾아보면 늦다. 평소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두고 필요하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가족과 역할을 명확히 나누기.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건지 처음부터 정해야 한다. 막연한 부탁과 책임 떠넘기기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무리하지 말고 한계를 인정하기.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 무작정 참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진다. 미래의 선택지를 미리 준비하기.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둬야 한다.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에게 어디까지 도움을 요청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노후의 돌봄과 생활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할 때 미리 계획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막상 필요할 때 찾아보면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